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위급 상황이 발생한 우리 집 가계부를 구해보기 전에 먼저 특급 가계부 구조대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 가계부 구조대원 박동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 가계부 구조대원 양창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듬직한 두 분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자, 일단은 제가 두 분께 먼저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12월 달 중에 식비가 가장 적게 드는 달은 언제일까요? 정답! 빨랐어요, 빠르다. 박동수 전문가. 2월이죠. 가장 짧으니까. 정답. 자, 그러면은 양창식 전문가님께 기회 저만 드릴게요. 남았네요. 네. 식비가 반대로 가장 많이 드는 달은 언제일까요? 많이 드는 날이요. 네. 가만히 있어. 아무래도 약간 그 모임이 좀 많고 가족끼리 자주 만나는 5월이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두 분의 센스가 진짜 대단하시네요. 일단은 5월은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그리고 성년의 날, 부부의 맞네요. 날, 스승의 날. 아니 지금 저를 위한 날 빼고는 온 가족을 위해서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30대 노처녀의 날 아니면은 뭐 결혼 못한 사람의 날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5월은 지갑이 너무 얇아져요.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라고 많이 바빠서 저는 가장 행복한 달이 5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박동수 전문가님 네. 어쩜 그렇게 그래도 우리 박동수 전문가님 진짜 말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는다고 이렇게 훈훈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가족들 마음이 진짜 행복해지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분발해야겠네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올해도 역시나 직접적으로 만나 뵙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대면으로 선물을 보내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게 비대면이라서 그런가요? 뭔가 선물 고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주는 사람도 그리고 받는 사람도 행복한 보험 선물이 가장 행복한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창식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 원래는 이게 네. 그 보험 선물이 특급 비밀이거든요. 저랑 이제 박동수 전문가님이 지인들한테만 공개하는 특급 비밀인데 네. 뭐 이렇게 기왕 나온 김에 우리 MC님은 특별한 존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뭔데요? 몰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보험을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에 대한 건강보험 그리고 부부의 날에는 재테크 보험 상품을 준비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부모님부터 자녀, 배우자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보험을 적절하게 준비해 보신다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아주 뿌듯하게,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요, 지금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을 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아이고 동수야, 오늘 유아원에서 뭐 했어? 노래 배웠어요. 무슨 노래? 아기 상어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동수야, 괜찮아? 할머니 나 팔이 아파. 아이고 그렇게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엄마한테 전화하고 빨리 병원 가자. 여보, 오늘 동수 다쳤다며. 어때, 동수 좀 괜찮아? 갔다 왔는데 일단 깁스를 했는데 뼈는 괜찮고 인대가 좀 늘어났대요. 인대만. 그래도 뼈가 괜찮으니까 다행이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애들이 크다 보면 다칠 수도 있죠. 그럼요. 동수 보험도 들어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병원비는 저희가 든든하게 준비해 놨어요. 진짜 두 분의 연기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방송 오기 전부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빛을 발하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요. 자, 일단은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요. 30대 주부고 지금 둘째를 임신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4살 첫째를 돌보기 위해서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어머니도 함께 살고 계신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박동수 전문가님, 가계부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가계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450만 원, 지출이 똑같이 450만 원. 그래서 아하. 남는 돈이 없습니다.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고정 지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보험료가 50만 원, 아내 보험료 40만 원, 그리고 자녀 보험 5만 원, 은행 저축 20만 원, 대출 상환 65만 원. 이렇게 해서 합계가 180만 원이고요. 변동 지출에는 식비와 및 생활비 200만 원, 남편 용돈이 40만 원, 세금 등 30만 원, 합계가 27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고정 지출에서는 보험료인데요. 지금 아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남편 보험료와 아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비와 및 생활비 좀 200만 원이면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수입 대비 지출이 좀 많이 있으신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보험료는 꽤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아이 보험으로 5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이걸로 진짜 병원비 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다쳤던 네. 사고 관련해서 5만 원 나가고 있는 이 보험에서 해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린이 보험은 설계를 할 때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자, 무엇이냐? 우리가 어린이 보험, 그러니까 보험으로서 어린이가 대비할 수 있는 사고가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런 다치는. 어린아이들은 뛰어놀고 뭐 놀이터에서 놀고 학교에서도 놀고 이런 놀다 보면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치는, 즉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게 첫 번째고, 또 어린아이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가 좀 흉흉해지면서 네. 유괴나 이런 범죄에 좀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유괴나 범죄에 관련한 보장까지, 그리고 이게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아 관련 질병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장염이나 또 폐렴 등으로 인해서 입원 또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렸을 때 준비를 하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비 수술비도 꼭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린이 보험은 지금 보험료가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성인보다는 많이 다치고 어떻게 보면은 사고가 나기도 굉장히 쉬운 존재니까 더 비싸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MC님처럼 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실제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아이, 영유아라고 하죠. 10세 미만의 영유아는 청소년보다 좀 비쌉니다. 실제로 실손보험은 비싼데, 네. 반대로 다른 뭐 상해나 질병 같은 경우에는 더 저렴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인보험으로 보험을 준비할 때 불필요한 보장까지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는 암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이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상해 사망을 같이 가입해야 되는 이른바 사망 연계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보험 5천만 원만 가입하면 약 3만 원 정도의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5천만 원의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상해 사망을 경우에 따라서는 2억까지도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해 사망 2억에 대한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성인보험은 이런 불필요한 보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불필요한 상해 사망을 가입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보장만 쏙쏙 골라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성인 보험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럼 집에 어린이가 있으면 무조건 어린이 보험을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겠네요. 근데 대체 몇 살부터 어린이예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살이실 것 같아요? 5살? 5살이요? 그 밑에는 아기잖아요. 아, 네. 어린이기 때문에요.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만 1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보통 성인이 되면 가입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네. 2018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보험 나이로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만약에 어린이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가입이 네. 가능하신데 그렇다면 꼭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만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쉽네요. 진짜 지금 가입되지 않으신가요? 지금 가입 가능하긴 한데 조금만 더 어렸어도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20대를 어린이로 보기에는 이거는 좀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저 우리 네. MC님 말씀대로 20대인데 무슨 어린이냐? 그러니까요. 주민등록증까지 나왔지 않냐? 네. 이러면서 이게 무슨 어린이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네. 자, 보험사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는 30세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어른이가 무엇이냐? 어른인데 어린이 보험이 가입 가능한 연령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이가 나온 김에 제가 이참에 보험 나이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쓰는 나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보험 나이는 보험사에서 이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적용하는 나이인데요. 자, 우리가 쓰는 나이가 두 가지가 원래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한국식 나이,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할 때 필요한 만 나이. 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자, 지금 30살이 몇 년생이죠? 30살? 90 92년생이죠. 제 나이요. 네. 네, 맞아요. 네. 딱 30살이신데. 네네네. 지금 92년생이 한국식 나이로는 30살인데 만 나이로는 생일이 지나면은 29세, 생일이 안 지났으면 28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험 나이는 이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의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1992년 10월 25일생이다 하면 지금 한국식 나이로는 30살이죠. 그쵸? 그런데 만 나이로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28살이에요. 자, 그런데 보험 나이는 여기에서 6개월을 더하면 돼요. 만 나이보다 6개월 빨리 적용을 해서 4월 25일이 지나면은 29세, 4월 25일이 안 지났으면 28살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험 나이는 만 나이에 6개월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산수에 약한데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좀 어렵죠. 네, 일단은 1992년생이신 분들은 현재 나이는 30세, 30살이지만 보험 나이로는 20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90년생, 12월생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요. 또 팩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가입이 가능하고 여기 계신 두 분은 가입이 힘듭니다.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거짓말을 굳이 하셔가지고 그걸-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네. 예, 자 솔직한 박동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보험 나이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몇 살이지? 계산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정말 어렵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가능하신데 02377-9406, 02377-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 3772 받는 이에 적으시고 문자와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진실을 담아서 이렇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현재 첫째도 있지만 둘째를 임신하고 계신 상황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험은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우리 둘째는 아직 세포잖아요. 그쵸. 한참 잘하고 있죠. 네, 어린이 보험은 가입할 수 없겠네요, 지금은. 이 태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을 태아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게 말이 좀 약간 말장난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 어린이 보험의 대상자가 태아가 되면 태아 특약이 추가된 어린이 보험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네. 자, 이런 태아 보험, 그러니까 즉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이 추가된 이 형태의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장 시기는 태아가 출생한 날부터 보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태아 특약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태아가 태어났는데 좀 저체중으로 태어나거나 네. 아니면 태어났는데 좀 심한 장애를 정말 생각만 해도 제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그런 약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산모에게 경제적으로나마 위로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 대표적인 태아 특약인데요. 네. 자, 뿐만 아니라 아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다양한 담보들을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보험을 가입할 때 그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 태아 보험에 한해서는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이 결정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까지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네. 이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상자가
산모로 적용이 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듣다가 생각을 한 건데 대한민국 땅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잖아요.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 0세면 태아도 어린이 보험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우리나라 한국식 나이는 1살인데 보험 나이로는 아직 0세가 안 된 거죠. 역시 저는 숫자에 대해 약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험이랑 태아 보험은 가입 시기에 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준비할 때도 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팁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보험사가 여러 개의 보험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30세가 돼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할 때 그 기준을 30세로 적용을 해주느냐 혹은 0세 때에 그 보험료로 적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30세로 가입을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30세의 나이로, 그러니까 30세의 위험률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험료가 좀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렸을 때 준비를 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태아 특약을 준비를 하실 때 인큐베이터 보장, 그러니까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넣으시면 네. 인큐베이터 보장도 되고요. 그리고 신생아 입원 일당이라던가 관련된 태아 특약들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성인 보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과 뇌와 심장에 대한 보장들까지 미리 준비를 하시면 비교적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꼭 체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울 때 진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데가 교육비잖아요. 요즘에 애들 막 학원 세네 개는 기본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그러니까 저보다 언니들 얘기하시길 교육비도 보험 적용이 된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양창식 전문가님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 아까 MC님이 말씀한 대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육아를 하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교육비라고 합니다. 그쵸. 특히나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열풍인 나라인 만큼 이 교육에 온갖 돈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요. 자,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한 자녀가 20대까지, 즉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교육비가 무려 2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2억이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그 연령대에 따라서 들어가는 집중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즉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딱 성인이 돼서 대학 등록금을 이제 납입하는 시기, 그때 두 시기가 가장 많이 교육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학교를 가겠을 때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육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장기 목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혜택을 보면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하신다면 또 복리로 굴러가는 혜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얼핏 들어도 굉장히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교육보험은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 저축성으로 해서 대학 등록금과 더불어 자녀의 연금 수익까지, 즉 평생토록 자녀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자, 우리가 아까 우리 박동수 전문가가 말했던 대로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했을 때 이 대학 등록금과 더불어 나중에 자녀가 60세 이상이 돼서 노후를 대비할 때 연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5년간 매달 30만 원을 납입하시게 되면 총 5,40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부터 23세까지 총 4년간 매달이 아니라 매년 1,000만 원씩 중도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총 4천만 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24세 시점에 적립금이 수익률 3.375% 가정 시 3,526만 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오. 65세 시점에는 1억 3,367만 원이 적립이 되고요. 65세부터 연금 개시 시 매월 40만 원의 연금을 또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을 100세까지 수령한다고 했을 때 대략
1억 7,280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0세부터 23세까지 수령했던 4천만 원과 100세까지 연금을 수령했을 때의 연금 수령액을 합산하면 대략 2억 1,28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납입보험료는 5,400만 원인데 네. 대략 2억 원 이상 수령하실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거의 4배 정도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물론 수익률이 3.375%가 났을 때 가정을 한 거지만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률은 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나의 자녀 교육 자금은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와, 보수적으로 준비해도 지금 한 2억 이상 정도를 100세까지. 와, 100세까지요? 너무 좋네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으셔도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보험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성장을 하면은 뭐 빠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 운전하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 그렇죠. 엄마 차 사줘 이러기 전에 운전자 보험을 좀 미리 준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회 초년생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차를 준비하든 아니면 부모님이 준비를 해주든 네. 아무래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운전을 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맞아요. 대부분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나는데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두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일반적인 사고면 자동차 보험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12대 중과실이나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네.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인데요. 대표적인 게 우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합의금, 그리고 만약에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벌금을 대신 내줘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벌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소가 되는 거예요. 좀 사항이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나도 나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죠. 그렇게 세 가지, 즉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운전자 보험 혜택인데요. 자, 운전자 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중에 하나가 이 사고가 났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서 이 보험금을 차등해서 주는 특약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고가 났는데 내가 머리를 다쳤다. 그런 경우에는 뇌진탕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이 뇌진탕 같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으로 11급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 꿀팁 특약이 있으니까요. 자,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제대로 되어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희는 이제 태아부터 만 30세까지, 30세까지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가입할 때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좀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어린 나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다양한 이제 기타 후유장애, 이렇게 좀 흔히들 성인 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을 미리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게 되면 저렴한 보험료로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축을 목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께서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목적을 이렇게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되면 위험보험료 또 사업비가 많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립이 되는 나의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보험이든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보험 증권이 있으시면 꼭 집에 있는 증권 살펴보시고 내 보험은 잘 준비가 되어 있나 혹은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보험은 잘 준비가 되어 있나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체크해 보세요. 어떤 보험이든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성인까지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이런 체계적인 보험 가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4살 아이 어린이 보험은 어떻게 준비가 됐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런가요? 네. 얼만큼이요?
이만큼 아기 상품. 아, 죄송합니다. 20년간 100세 만기로 도움을 드렸는데 네. 또 보장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고요.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암 수술비 5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각각 3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각각 2천만 원, 질병 의료장애 3%부터 100%까지 3천만 원인데 80세 만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100세 만기라면 보험료 너무 비싸기 때문에 80세 만기로 했고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1억 원. 이 보장을 다 받았을 때 65,420원인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준비하셨던 어린이 보험이 3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또한 나중에 전환을 했을 때 3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해에 대한 보장이라던가 또 입원비 같은 경우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추가로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게 든든한 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월 65,420원 정도면 결코 아깝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어린이 보험 그리고 다양한 보험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 함께 하시면 좋으신데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상품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가능합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고요. 문자로 받는 이의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현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40대 부부십니다. 자, 지금 뭐 부부의 날도 있고 결혼 기념일도 있는데 우리 아이 선물 말고 부부를 위해서 좋은 보험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사연을 주신 이 가정 같은 경우에 네. 아내가 30대, 그쵸. 그리고 남편이 40대, 네.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고 특히나 지금 자녀가 첫째는 4살인데 둘째는 아직 그 뱃속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보장을 받을 게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장이 없을 때를 대비한 사망보험금인데요. 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게 바로 종신보험이죠.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평생토록 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기에는 이 가장으로서 한 20년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년 정도는 조기 사망에 대한 보장을, 그리고 자녀가 다 큰 다음에 내가 이제 노후를 대비할 때는 이 부족한 연금 재원을 이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해서 부족한 연금 재원을 일부 좀 채울 수 있겠습니다. 네, 사망 다음으로 큰 위험은 암, 뇌, 심장, 3대 질환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병을 모두 합쳐서 사망률을 통계적으로 보면 4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그래도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범위가 넓은 보장, 뇌혈관, 허혈성을 위주로 꼭 준비를 하셔서 나의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요. 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더 유리한 보험, 아니면 남편에게 더 유리한 보험. 이게 좀 나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동수 전문가님?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 오. 네, 그래도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남편분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종신보험을 꼽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자녀분들이 어리시다면 조기 사망의 리스크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셔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함으로써 좀 비교적 종신보험보다 거의 4배에서 많게는 6배 정도 또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암보험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발병 확률이 38% 정도가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보험까지 좀 준비를 잘 해주시면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아까 말했던 대로 아내가 유리하기보다는 여자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치매,
그리고 3대 질병, 그리고 연금입니다. 왜요? 자, 치매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 확률이 훨씬 높은데요.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여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보험을 여성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치매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준비할수록 더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0대 때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암과 혈관 질환, 즉 3대 질병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요. 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박동수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이 발병 확률은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MC님 같이 30대가 음. 가장 준비해야 되는 건 여성암인데요. 여성암의 대표적인 경우는 자궁암 그리고 유방암, 그리고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갑상선암, 네. 이 세 가지의 발병 확률이 30대에서 5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이 여성암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암보험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혈관 질환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갱년기 전후로 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 이유가 여성 호르몬을 뭐라고 하죠? 에스트로겐? 오, 맞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에스트로겐의 주요 기능이 혈관 보호 기능이에요. 그런데 갱년기라는 거는 이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지금 30대이면 아직 건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혈관 질환을 미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연을 주신 가정분을 하더라도 남편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이 남편의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두 분이 같이 100년 해로를 하면은 국민연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네. 만약에 도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네. 이 홀로 남은 아내의 경우는 이 유족연금을 받게 돼서 국민연금의 60% 정도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의 경우에는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를 해서 이 부족한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렇게 부부의 가계부를 지켜봤는데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변동 없이 450만 원이고요. 지출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400만 5천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남은 돈은 48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은 고정 지출로 원래 남편 보험료가 5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보장성 보험료만 5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장성 보험료가 대략 30만 원, 그리고 연금 보험료 20만 원, 아내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보장성 보험료가 40만 원이었는데 보장성 보험료 20만 원, 그리고 연금 보험료 20만 원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아이 보험료가 기존에 5만 원이었던 것이 6만 5천 원으로 1만 5천 원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은행 저축은 그대로 20만 원, 대출 상환 65만 원 그대로고요. 그래서 고정 지출은 181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변동 지출로는 식비 및 생활비가 기존에 2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설득을 해서 15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그리고 남편 용돈은 40만 원 그대로고 세금도 똑같이 3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변동 지출은 27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보험 증서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보험 약관이나 증서를 보시고 어떤 게 중복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게 이렇게 빈틈이 있는지 보시면 좋으실 텐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셔도 저처럼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샵 3772 받는 이에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아이 보험했고요. 부부 보험했고요. 지금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저희 부모님이 지금 60대거든요. 그러니까 60대인 저희 부모님, 엄마를 위해서 어떤 보험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 보험, 그리고 간병인 보험, 또 수술비 보험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뽑을 수가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가입된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고 네. 부족한 부분부터 순서대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실손의료보험이 먼저 첫 번째겠죠.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이 없으시다면 실손의료보험부터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네. 만약에 혈관질환, 고혈압이라던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신다거나
당뇨 약을 복용하시면 또 유병자 실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실손의료보험 먼저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실손의료보험이 있으시다 그러면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암 내 심장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것도 준비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매 그리고 간병인 수술비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하시면 부모님들께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인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의 보험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자녀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은 실손보험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실수록 아무래도 이제 의료기관을 찾는 일이 더 많아지시니까 실손보험만큼은 진짜 잘 준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혹시 우리 MC님, 나중에 내가 여행 가려고 한 500만 원 모았는데 네. 그 돈으로 만약에 병원비를 내야 된다고 하면 아, 기분이 되게 안 좋겠죠. 화가 나죠. 네. 네. 대표적인 게 이게 어르신들이 여행 가려고 돈을 모았는데 갑자기 허리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허리 수술은 대부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로봇 수술로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로봇 수술이 최소 이렇게 수백만 원의 네. 병원비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까지 해결을 해주고 있어서 특히나 연령이 있으신 이제 의료비가 많이 증가하는 분들한테는 꼭 필수적인 보험인데요. 이런 실손보험은 나중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실손보험을 나중에 가입하려면은 우리 성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고고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 아하. 네, 우리나라 3대 성인병을 보통 고고당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은 아까 우리 박동수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실손보험이 가입이 힘드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이 유병력자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실손과는 다르게 약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못하고 보상 비율이 90%에서 80%가 아니라 70%까지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 보상면에서 좀 더 불리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나마 이렇게라도 준비가 가능하시면 되는데 이것마저도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은 반드시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고당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지혈, 고혈압, 당뇨. 기억력이 좋으신데요? 아, 그럼요. 고고당 가기 전에 미리미리 실손보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분의 시어머니가 70대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어머니도 치매보험, 간병인보험, 입원보험을 선물로 안겨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치매보험이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치매 발병률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 약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네. 10명 중에 1명이니까 나는 아닐 수도 있겠네 하겠지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80세 이상의 경우는 약 3분의 1, 즉 3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거든요. 3분의 1이요? 네. 와. 이게 65세 이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나 10분의 1이지 점점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치매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암처럼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치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치매를 보험으로 보장을 받아야겠죠. 대표적으로 치매보험의 혜택을 보면은 이 경증 치매, 즉 치매 정도가 아직은 증명이 많이 안 된 상태부터 중증 치매, 치매 상태가 심각해서 기억력이 거의 없는 정도의 중증 치매까지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전에 가입한 치매보험이 있다. 그럼 이걸로 다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가입한 치매보험은 대부분이 중증 치매에 한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또 이게 생활비를 계속해서 주는 치매보험이 아니라 그냥 일시금으로 한 번에 주고 끝나는 이런 치매보험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예전에 가입한 치매보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그 증권을 확인해 보시고 저희와 함께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매보험과 간병인 보험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장단점을 좀 요약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매달 생활비를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단점으로 꼽자면 치매에 대한 보장만 되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의 장점은 보장의 범위가 넓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질병이든 상해든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면 간병인을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이제 문제는 갱신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보험사에서 갱신형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10년이나 20년 또 30년이 지나게 됐을 때 보험을 유지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준비를 했을 때 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가 진단을 좀 해보시고 만약에 치매 발병 확률이 높으실 것 같거나 혹은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치매 보험만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보험을 준비를 하실지 고민을 해보시고 꼭 목적에 맞게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치매 보험은 우리 부모님께도 필요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치매를 함께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우리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게 치매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맞아요. 이게 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이 개발되는 경우에도 이 완치보다는 진행 단계를 늦추는 쪽으로 아직까지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한번 걸리면 평생 그 치매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가족들이 너무 힘들죠. 처음에는 한 1, 2년 정도는 간병을 하겠지만 그게 뭐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은 이 주변 가족들도 지치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의료 비용이 1년에 2천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돈을 부담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대신해서 간병을 하게 되면 그 가족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생계를 포기하고 오로지 간병에만 몰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변까지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치매보험으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치매 발병 시 생존 기간이 약 12년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2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10년이면은 2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녀분들께서 부담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면은 매달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종신토록 생활비를 수령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보험 하나만 있다면 이런 리스크를 미리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사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맞지만 자녀분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이 없으시다면 꼭 살펴보시고 치매보험도 보험사마다 또 상품의 구조가 다르고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니까 치매는 진짜 완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장기전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께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시어머니 70대셨는데요. 어떤 안성맞춤 보험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도 치매를 가장 보장받기를 원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다른 거는 괜찮은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질병이다 보니까 이 치매를 보장받기 원하셨는데 치매를 진단받으면 이 장기 요양 등급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내가 치매 진단을 받은 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면 아무리 점수가 낮더라도 인지지원금 등급부터 1급부터 5등급까지 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간병을 받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에는 내가 약 15%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한 달 내내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나오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증 치매일 때도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재가간병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시켜드려서 또한 중증이 됐을 때는 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요양원으로 입소를 하시는데 본인 부담금이 약 6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는 실속형으로 재가간병을 받을 때는 30만 원 정도로 그리고 중증으로 입소할 때는 약 60만 원 정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속형으로 가입시켜드린 결과 20년 납 기준으로 약 79,500원에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게 아니라
치매보험 가입해 드려야겠어요. 요즘에는 이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효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치매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80대 이후에는 치매 발병 비율이 3명 중 1명꼴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남의 얘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의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치매보험만큼은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어떤 것들이 적합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가계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편분 보험료 기존에 50만 원이셨죠? 네, 30만 원으로 변경해드렸고요. 그리고 아내분 보험료가 40만 원이셨는데 2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요. 자녀분 보험 5만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1만 5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치매보험이 없으셨는데 새로 가입을 시켜드림으로써 8만 원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학계 보험료가 기존에 95만 원에서 64만 5천 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제 연금 보험료까지 합치면은 총 여기서 또 40만 원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다행히 식비를 줄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4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은 든든하게 그리고 범위도 넓고 보장의 기간도 넓은 보험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가계부를 조정하고 점검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시청자님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한 맞춤 상담이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계부가 존재하는 이유, 잠자는 돈을 굴려서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겠죠. 자, 지금도 우리 집 가계부는 활짝 문이 열려 있습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받는 예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들지만 전화는 무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2분만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 버는 가계부 꿀팁 시간입니다. 자, 가계부 꿀팁 첫 번째는 변액보험을 활용하자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을 이어서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과 더불어 이 해외 ETF까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주식과 ETF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을 바꾸거나 ETF를 다른 ETF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럴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그리고 변경 수수료가 부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즉 중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런 주식 종목이나 아니면 ETF 종목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변액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10년 이상이 됐을 때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도중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내가 ETF나 그 안에 펀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목적으로 이 투자를 시작하겠다 하면 변액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꿀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꿀팁은 혈관질환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할 수 있는 복합 플랜으로 준비하자입니다. 자, 혈관질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단 그 자체로 받을 수 있는 진단비만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싼데요. 그럴 경우에 수술비를 같이 준비해서 복합 플랜으로 하면 이 가성비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진단 그 자체로 주는 진단비가 좋긴 하지만 이 혈관 질환은 대부분 이 수술적 치료가 동반되는데요. 또한 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약 10%의 환자가 재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진단비만 있으면 최초 1회 크게 받고 끝나지만 이 수술비가 같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 재발했을 경우나 아니면 수술을 또 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은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가져가는 이 복합 플랜으로 하는 게 또 하나의 꿀팁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가계부 꿀팁이었습니다.
네, 부자가 되는 지름길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사연 접수는 가능한데요. 보험부터 재테크, 연금까지 궁금하신 모든